전쟁이 끝난 뒤 한 병사가 시체를 뒤집다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는 무너졌다. 사랑하는 아들 연우에게. 그 시체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피 묻은 편지. 고구려 장수들이 압록강을 건너던 해였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차가웠다. 그해 전쟁은 길었다. 성 하나를 빼앗으면 또 다른 성을 지켜야 했고 승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고구려 군대는 요동 벌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밤이면 모닥불 사이로 부상자의 신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 군대 속에 한 젊은 병사가 있었다. 이름은 연우. 20살이 막 된 청년이었다. 그는 아직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칼을 들었지만 밤마다 손이 떨렸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다. 왜 그렇게 말이 없느냐?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허리춤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있었다. 편지였다. 그러나 연우는 그것을 읽지 못했다. 그 편지는 12해 전 사라진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연우의 아버지 연무는 고구려의 병사였다. 12해 전 같은 전쟁터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전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신도 무덤도 없었다. 그저 편지 한 장만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연우에게 맡기며 말했다. 내가 장성하면 읽어라. 그때 연우는 9살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편지를 열지 못했다. 전쟁은 더 거세졌다. 어느 날 새벽 공격이 시작됐다. 고구려 군은 적의 산성을 기습했다. 북소리가 울리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연우는 처음으로 앞줄에 섰다. 밀어라. 장수의 외침이 산을 울렸다. 칼이 부딪히고 비명이 터졌다. 연우의 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먹먹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사내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피가 튀었다. 그 사내는 천천히 무너졌다. 연우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전투는 해 질 무렵 끝났다. 성은 함락되었고 들판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우는 말없이 시체들을 뒤집었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한 노병의 손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가 떨어졌다. 연우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은 주머니였다. 피에 젖어 있었고 끈은 거의 끊어질 듯했다. 그 안에는 편지 하나가 있었다. 연우는 무심코 그것을 펼쳤다. 종이는 거의 찢어질 듯 얇았다.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연우의 손이 멈췄다. 사랑하는 아들 연우에게. 숨이 멎었다. 연우는 편지를 다시 봤다. 글씨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이 글을 쓸 때 너는 아직 어린 아이겠지. 손이 떨렸다. 그 글씨는 분명히 익숙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며 보여주던 글씨였다. 연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그 노병의 얼굴을 다시 봤다. 수염이 길었고 얼굴은 늙어 있었다. 그러나 눈썹의 모양은 익숙했다. 연우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다. 전쟁터 위로 먼지가 흩어졌다. 연우의 손에는 피 묻은 편지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기에 이 글을 남긴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연우의 손은 멈춰 있었다. 피 묻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고구려 병사들이 시체를 옮기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손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발 아래에는 늙은 병사 하나. 연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 사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세월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는다. 주름이 깊었고 수염은 희어 있었다. 그러나 눈썹의 모양과 턱선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연우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전쟁터의 바람만 조용히 스쳤다. 연우는 손에 쥔 편지를 다시 펼쳤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어릴 적 마루에 앉아 나무판에 글자를 쓰며 보여주던 그 글씨. 연우는 숨을 삼키며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 연우에게. 아버지가 이 글을 쓸 때 너는 아직 어린 아이겠지. 아마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할 나이일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는 내가 자라 칼을 들 나이가 되면 읽게 될 것이다. 연우의 눈이 흐려졌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고구려의 병사다. 왕의 땅을 지키는 일은 영광이지만 어떤 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전쟁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우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다. 편지는 더 이어졌다. 아버지는 겁이 없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두렵다. 내가 아버지를 원망할까봐. 연우의 손이 더 크게 떨렸다. 전쟁터 위로 저녁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연우야,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편지를 꽉 잡았다. 지키기 위해?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전쟁이 아들을 지키는 일이 되는지. 그러나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왕과 장수들만 아는 일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연우의 숨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쟁터에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빛이 시체들 위로 번졌다. 만약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다. 연우야, 너는 칼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너는 살리기 위해 태어난 아이다. 연우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노병은 지금 막 죽은 것이 아니었다.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갑옷은 낡았고 칼은 오래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12해 동안 이 전쟁터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던 것이다. 돌아오지 못한 채 연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지금까지 살아 있었는지, 왜 아들 앞에 서서 죽어야 했는지. 그때였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내를 아느냐? 연우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고구려 장수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사내는 왕이 찾던 사람이다. 연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왕이 찾던. 장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12해 전 왕의 명령을 어긴 병사다.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연우의 손에서 떨렸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연우야, 아버지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좋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간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고구려 눈물 야담 3편 시작한다. 3편. 왕의 명령을 거역한 병사. 바람이 전쟁터를 스쳤다. 연우의 손에는 아직도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는 늙은 병사 하나. 연우의 아버지. 연무. 12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앞에는 고구려 장수 하나가 서 있었다. 붉은 갑옷을 입은 장수였다. 그는 연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내를 아버지라 불렀느냐?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 있었다. 잠시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장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굳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내의 아들이군. 연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아버지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셨습니다. 장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저녁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맞다. 연우의 가슴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왕의 명령, 고구려에서 그 말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는 반역자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연우는 작게 말했다. 왜 그런 일을? 장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12해 전, 우리는 같은 전쟁터에 있었다. 연우의 눈이 커졌다. 내가 그때 이 군의 부장이었다. 장수는 조금 멀리 시선을 두었다. 마치 그때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때 왕의 명령이 내려왔다. 연우는 숨을 삼켰다. 장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적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마을 하나를 태우라는 명령이었다. 연우의 눈이 흔들렸다. 마을, 적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부러진 창대를 굴렸다. 장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연우의 손이 굳었다. 여인들도 있었다. 전쟁터는 잠시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연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래서 장수의 눈이 어두워졌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대로 따르려 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칼을 뽑았다. 연우의 숨이 멎었다. 장수는 그날을 떠올리듯 말했다. 그는 말했다. 장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는 고구려 병사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수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을로 가던 병사들 앞을 막아섰다. 그날 연무는 혼자였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 칼은 아이를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연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어떻게? 장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병사는 죽어야 했다. 연우의 숨이 떨렸다. 그러나 장수는 다시 눈을 떴다.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연우의 눈이 커졌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장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마을 아이들이 연무의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그 병사 하나가 마을을 살렸다. 그러나 그 대가는 돌아갈 수 없는 삶이었다. 장수는 천천히 말했다. 왕은 분노했다. 연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연무는 군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장수는 연우를 바라봤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연우의 눈이 흔들렸다.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장수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다. 이 땅을 지키는 일은 왕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다. 편지가 손에서 떨렸다. 12해. 그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 어딘가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연우의 손에 있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읽지 않은 문장이 있었다. 연우는 숨을 멈추고 읽었다. 연우야, 언젠가 너를 전쟁터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연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보였다. 그때 아버지가 내 앞에서 죽더라도 부디 원망하지 말아라. 연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늙은 얼굴. 그러나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편.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전쟁터의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붉은 노을이 들판 위 시체들 위로 번졌다. 연우는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12해. 그 긴 시간 동안 살아 있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마지막 문장까지 이미 읽어버린 편지였다. 아버지가 내 앞에서 죽더라도 부디 원망하지 말아라. 그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앞에는 붉은 갑옷의 장수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다. 연우의 눈이 장수를 향했다. 마지막까지? 장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연우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장수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아침 안개가 전장을 덮고 있었다. 고구려 군은
성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늙은 병사 하나가 장수 앞으로 걸어왔다. 연무였다. 그는 낡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연무는 장수에게 말했다. 오늘 공격하면 성 안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연무는 잠시 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저 성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 연무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싸워야 한다면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장수는 놀라서 물었다. 왜냐? 연무의 대답은 짧았다. 아이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연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장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아버지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혼자 성문으로 달려갔다. 연우의 숨이 멈췄다. 적의 화살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전쟁터 위로 저녁 바람이 불었다. 장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사이에 성 안에 서서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연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12해 동안 전쟁터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기서 죽었는지. 연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장수가 대신 말했다. 오늘 성 안의 백성들은 모두 살아있다. 연우의 가슴이 세게 울렸다.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잠시 뒤 장수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너는 살리기 위해 태어난 아이다. 연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그의 눈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연우는 아버지의 검을 집어들었다. 낡은 검이었다. 그러나 무게는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어릴 적부터 손에 있었던 것처럼. 연우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싸우겠습니다. 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성 쪽을 향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저도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전쟁터를 스쳤다. 장수는 잠시 연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희미하게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연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전쟁터 언덕 위에 만들었다. 작은 돌무덤이었다. 연우는 그 앞에 앉아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잠시 말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어졌다. 이제 제가 편지를 이어 쓰겠습니다. 5편. 아들이 남긴 편지. 전쟁은 그 다음 해 겨울에 끝났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요동 벌판 위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칼이 부딪히던 소리도, 화살이 날아가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긴 전쟁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연우의 마음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연우는 고구려 군에 남았다. 장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연무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른 이름이 붙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병사. 연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면 항상 앞에 섰다. 그리고 항상 한 가지를 먼저 했다. 백성들을 성 밖으로 보내는 일.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전쟁이었다. 어느 날 젊은 병사 하나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연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다. 그 병사는 더 묻지 않았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다. 연우는 30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12해 전 전쟁터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었다. 연무의 무덤. 전쟁터 언덕 위에서 압록강이 보이는 자리였다. 연우는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 하나를 꺼냈다. 편지였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다. 연우의 글씨였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이제야 다 이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지, 왜 전쟁터에 남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연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바람이 언덕 위 풀을 흔들었다. 연우는 다시 글을 썼다. 아버지는 전쟁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연우는 계속 썼다. 아버지, 저도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아이들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며 살고 있습니다. 연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언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아버지. 그날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연우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돌무덤 아래에 조용히 묻었다. 바람이 언덕을 스쳤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덕 아래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버지.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병사의 이야기. 왕의 명령보다 사람을 지킨 병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길을 이어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래 지나 고구려의 야담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칼로 싸운 전쟁은 끝나도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세월은 전쟁의 흔적을 조금씩 지워갔다. 불타던 마을에는 다시 집들이 세워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들판에는 다시 곡식이 자라났고 압록강은 예전처럼 조용히 흘렀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전쟁터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편지였다. 연우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았다. 그는 큰 장수가 되지 않았다. 왕의 곁에 서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름이 기록되는 장군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그는 항상 먼저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성 안에 백성은 없는가? 아이들은 어디로 피했는가? 불을 지르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처음에는 많은 병사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알게 되었다.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연우는 매년 봄이면 전쟁이 있었던 그 언덕을 찾았다. 아버지의 돌무덤이 있는 곳. 그는 항상 작은 편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리고 돌무덤 아래에 묻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였다. 아버지, 오늘도 한 마을을 살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이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편지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아버지, 이제 제 아들도 글을 배웁니다. 아버지, 그 아이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연우의 머리에도 흰 머리가 생겼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아버지, 이제 저는 당신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전쟁터에서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합니다. 어떤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보다 사람을 지키는 길이 더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살아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세상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연우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돌무덤 아래에 묻었다. 바람이 언덕을 지나갔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연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지는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한다. 그 편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날 이후 누군가 사람을 먼저 살리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 편지는 다시 쓰이고 있다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른다. 전쟁터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편지. 칼로 싸운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1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